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레이건 대통령, 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장수자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치매가 걸려서 사랑하는 아내 낸시도 알아보지 못하는 마지막을 경험하게 됐고, 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그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왜 이런 치매가 걸리는 것일까? 오래 살기 때문에 치매가 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치매에 걸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또 정말 이 머리가 또 여러 가지 지식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은 영육의 치매증과 백투에 대한 예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과연 이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아예 안 걸리도록 예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 예방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면 과일이나 채소나 견과류를 많이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 속에는 항산화제와 항노화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면은요, 여기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기름기가 뇌에 있는 혈관을 딱 막으면서 뇌혈관성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여기에 비타민 C나 비타민 E나 베타카로틴, 이런 항산화제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하면서 망가뜨려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치매 증상들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그 항산화제가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 주면서 늙지 않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도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오랫동안 씹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먹는 거하고 치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일본에 있는 기후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음식을 씹기 전에 이 여러 가지 영상을 100장이 지나가도록 하면서 그 중에 몇 프로를 알아맞히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한 56.2%의 그림을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딱 2분 정도 음식을 씹은 다음에 다시 실험을 했더니 놀랍게도 2분 동안 씹은 다음에는 기억력이 87.5%가 증가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음식을 씹을 때마다 이 뇌세포에 있는 해마가 자극이 가면서 그 자극에 의해서 기억력이 증가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봐도요, 어금니를 다 빼버리고 이 씹지 않도록 만든 쥐는 치매가 빨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 치아의 숫자가 적은 사람들일수록 치매 환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치라도 이 치아가 빠졌을 때는 빨리 여기다 이제 끼고서 음식을 씹을 때는 오랫동안 씹어서 먹는 것, 그것이 기억력을 증강시켜주고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치매를 예방하기를 원하면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이 피가 걸쭉해질 것입니다. 걸쭉해지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뇌세포에 140억 개 정도나 되는 뇌신경세포가 있는데, 물이 부족하면 피의 농도가 진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여기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혈관이 응고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이 막혀서 뇌혈관성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하루에 6잔 내지 8잔씩 마셔주면서 살아가는 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면은 혈관성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은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뇌세포의 영양분들을 잘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치매가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운동을 하면은 이 여러 가지 계통의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바겔링겐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요, 71세에서 93세까지 이 노인들 227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매일 3km 이상 걷는 사람이 400m 이하로 걷는 사람보다도 치매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낮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를 하는 효과가 이 걷기 운동을 할 때에 나타난다고 하는 많은 논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버드 대학의 보건대학원 제니퍼 웨브 박사님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요, 종합 건강조사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70세에서 81세의 여성 노인들 16,466명의 운동 기록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1시간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인식기능 테스트 성적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면은요, 근육이 강해집니다. 여기 아주 희한하게 생긴 나무가 하나 보이죠? 아주 이상한 나무인데, 이 사람의 몸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근육 중에서도 특별히 항문 끝에 붙어 있는 이 괄약 근육이 참 기가 막힌 근육입니다. 이를 볼 때만 쫙 벌려주고 나머지 시간은 이게 꽉 붙잡고 있는데 가스도 잘 새나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근육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은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괄약 근육이 약해지면은 잠을 자다가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런 실수를 종종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 이 근육도 강해지면서 여러 가지 치매 증상을 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어떤 그 시어머니는 이 치매 걸린 척하는 시어머니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잠을 자다가 괄약 근육이 약해져서 그만 팬티에다가 실내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얼른 벗어서, 며느리가 이걸 알면 또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나간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려고 비닐봉지에다가 넣어서 꼭 묶었습니다. 그런데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닐봉지에다 또 넣고 묶고 또 넣고 묶고 5번을 넣어가지고 묶었어요. 이것을 이 며느리가 몰래 어디다 감춰놨다가 그 다음에 이 며느리 밖에 나간 다음에 빨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디다 감춰놓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농짝 속이 제일 좋을 것 같더라는 겁니다. 농짝 속에다 감춰놨어요. 근데 이 나이가 들면 아직 치매는 오지 않았지만 건망증이 잘 걸려요. 뭔가 물건을 잘 둔다고 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깊숙이 둬가지고 그냥 깜쪽같이 잊어버리고 일주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며느리가 농짝을 열고 정리를 하다가 이 보따리 하나를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우리 어머니가 무슨 뭐 아주 소중한 걸 여기다 감춰놨나 보다.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보따리 속에 또 보따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5번씩이나 풀어가지고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냄새가 나는 팬티가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왜 이러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시동생한테. 아니 그렇지 않아도 모시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노망이 걸렸다고, 세상에 이거 어떡하면 좋겠느냐고. 여기저기 막 전화를 걸면서 우리 어머니 노망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이왕 노만 걸린 할망구 다 됐으니 너도 좀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척하면서 그냥 방에다가 똥을 싸가지고 막 그냥 바르지를 않나, 그렇게 살아가는 시어머니도 있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늙어도 그렇게는 늙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운동을 평상시 제대로 해주면 괄약 근육이 튼튼해져 가지고 이렇게 실례를 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치매에 걸린 척하면서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또 치매가 걸리지 않기를 원하면 다섯 번째, 책을 열심히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머리가 너무 안 써가지고 녹슬어서 망가지는 것이 바로 치매인데, 머리를 아주 적은 비용으로 아주 쉽게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책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도 어느 한 가지 주제만 기록된 책을 읽으면 한쪽 뇌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망가져서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는 읽는데 어느 한 가지 주제만 읽을 것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주제가 기록된 그런 책을 읽으면 치매 예방하는 데 아주 최고로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렸을 때만 열심히 읽고 나이가 들어서 안 읽으면 또 이게 녹슬어가지고 치매가 걸리니까 어렸을 때 읽어도 재미있고 나이 들어서 읽어도 재미있고 노인이 돼서 읽어도 재미있고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선택하라고 하면 다양한 주제가 나오고 다양한 이 등장인물이 나오고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읽어도 절대로 지겹지 않은 그런 책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열심히 읽으면 이 뇌세포가 녹슬지 않고 치매가 예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책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무슨 책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바로 바이블, 성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처럼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 책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처럼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 할머니 될 때까지 읽어도 절대로 지겹지 않은 책, 이 성경책을 들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읽는 사람들은 이 뇌가 녹슬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것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또 읽는 것보다 더 치매 예방에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암송입니다. 성경을 자꾸 암송을 해버릇하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억력이 망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씩 딱 손에 들고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암기하고 걸어다니면서도 암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암기하고, 성경을 나이 들어서도 암송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치매가 걸리지 않습니다. 치매가 걸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좋은 말씀을 하나씩 골라가지고 암송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매 예방에 너무너무 좋은 방법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섯 번째,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면 취미 생활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젊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돈 버는 것과는 상관없이 시간을 보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돈 버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정말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는 돈과는 상관없이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람 있게 꾸준히 살아가면 뇌세포가 녹슬지 않고 이것이 여전히 건강할 수 있지만, 은퇴한 다음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녹슬어가지고 치매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취미를 가진 사람이 치매가 잘 걸리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취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무취미가 취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매가 잘 걸리는 것입니다. 은퇴한 이후에는 거의 시간이 취미 생활로 채워져야 되는데 취미가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 취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전 취미가 일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젊어서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은퇴한 다음에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뇌세포가 녹슬어서 치매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년이 되어서 뭔가
취미 생활로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치매가 잘 안 걸린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노년이 되어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젊어서부터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취미 생활이 치매에 아주 좋은 것인가? 특별히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그렇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스트레스를 싹 풀 수 있는 악기를 연주하는 취미 생활을 하려면 이건 좀 젊어서 한두 개의 악기 정도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악기를 하나도 만지지 못한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얼마나 잘 불어가지고 어디 가서 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아주 간단한 악기 하나 정도를 선택해가지고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것, 이 배우려고 할 때마다 뇌세포가 새롭게 자극이 되면서 녹슬려고 하다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기 하나 정도를 연주하면서 노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치매가 안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그림을 그리는 취미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본다고 하는 것, 이거 참 얼마나 멋있는 취미입니까? 특별히 나이 들어서 이 동양화를 그리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동양화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이 친구, 이 권화백과 함께 나이 드신 노인들도 이렇게 이 그림을 배우는 것을 보니까 그저 며칠 배우면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 화면 위에다가 그려볼 때에 창의적인 이 획이 그려질 때마다 뇌세포가 움직이고 그리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이 치매가 예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부터라도 서예 글씨를 쓰면서 마음을 카타르시스 하든지 마음의 스트레스를 싹 부식하는 대로 이제 풀어 표출시켜 버리든지 이렇게 좋은 이 그림 그리는 취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7번째, 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자서전을 쓰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서전을 써보면은요, 이 인생을 2번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 살아왔는데 자서전을 쓰면은 다시 그 옛날을 뒤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2번 삽니다. 그러니 이 뇌세포가 2번을 사니까 이게 바빠서 녹슬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자서전은 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나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하고 똑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와 똑같은 자서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쓰는 자서전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주 독특한 이 자서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잘 쓰느냐 못 쓰느냐 화려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이 뇌세포를 골고루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시절들에 대해서 야 그때가 참 좋았어, 그렇게 행복을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왜 녹이 슬겠습니까? 치매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요즘에는 단 한 권만 출판해주는 출판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뒤돌아보기 위해서 자서전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완성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잘못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추억 속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 뇌세포가 녹슬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치매가 걸리지 않기를 원하면은 무엇보다도 나누어주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만 생각하는 움켜쥐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이제 뭔가 손을 펼치고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는 삶을 노년에 살아가게 될 때에 치매가 예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수하는 부부를 연구를 해보니까 70%가 남을 위해서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자기만 알고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들은 일찍 죽을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은퇴한 이후의 삶이 30년,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는 돈을 벌러 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내가 아직도 뭔가 쓸모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돈을 받지 않아도 나가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는지를 한번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일에 한 유명한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은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요양원에는 다른 요양원들보다도 직원 숫자가 아주 적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직원이 적으면 누가 이 많은 치매 환자들, 나이 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병수발을 들어주는가? 거기에서 병수발을 들어주는 것은 직원이 아니고 거기에 입원한 같은 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양원에는 젊은 노인, 이 늙은 노인으로 이렇게 양분이 되는데, 몇 살부터 젊은 노인이고 늙은 노인일까? 나이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노인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늙은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입원한 사람들은 이 뭔가 대접을 받는 이 늙은 노인이 하루라도 빨리 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하루라도 늦게 되고 싶어 할까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인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 좀 대접을 받는 늙은 노인이 좀 늦게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한테인가 받아먹기 시작을 하면 이제 늙은 노인이 되는 것이요, 늙은 노인이 되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죽을 날짜가 가까워온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베풀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노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노인이요,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건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원하고 있는 그 노인들은 이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다가 아무리 마음은 도와주면서 살고 싶어도 어느 날에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때는 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젊은 노인들은 언젠가는 자기도 늙은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몸을 돌보듯이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그냥 신경질적으로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저기 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기저귀를 갈아주듯이 그렇게 정성껏 사랑으로 갈아주기 때문에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이제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시면 무엇보다도 9번째, 항상 웃으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구를 해보면은요, 이 스트레스 자체가 뇌세포를 망가뜨리면서 여러 가지 치매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웃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웃음이 사라지고 반대로 또 웃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웃으면서 살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생기는 활성산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뇌세포가 죽지 않고 치매가 예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웃을 만한 일이 있어야 웃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웃을 만한 세상이 아닐지라도 억지로라도 웃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패트릭 플라나간 박사님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요, 억지로 웃는 웃음도 진짜로 웃는 웃음과 비슷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엔돌핀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 녹여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일수록 더욱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육적인 치매도 잘 예방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영적인 치매에도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도 몰라볼 정도로 아주 중증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언제 내려오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저 하늘을 향해서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거기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영적으로 치매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이 땅만 쳐다보지 마시기를 이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생활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고 저 높은 곳에 하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이 전봇대 밑에 전기선 한 타래가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전후 좌우를 다 살펴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전깃줄을 싹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선가 야 이놈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서 들렸습니까? 전봇대 위에서 들렸습니다. 다 봤는데 위에는 안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전후 좌우만 열심히 살피면서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그분에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겨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늘에 나의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오늘도 안아주시길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언제나 행복을 노래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신앙성경 통신학교에서는 20과로 된 5권의 소책자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건강 기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건강의 길 책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들을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도 오늘 신앙 무료 전화 877-365-0191 전화를 주시면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나이가 들다 보면은 종종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 과학지 뉴톤지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파리도 늙으면 건망증이 걸린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은